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수익맨 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다소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 7월달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또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오랜만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들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 편안하게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2월 달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10만 원을 돌파하기 전이었던 시기였고, 1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10만 원 이후부터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아무 걱정할 거 없이 20만 원 선까지 갔었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 상황이 조금 더 급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선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좀 바이든의 후보 사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사태가 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결국엔 이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역시도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좀 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도 좀 미국 시장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특히 가장 많이 하락이 나온 부분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5,900포인트 선에서 5,200선 포인트까지 한 15%가량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통상 20% 이상 어떤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것, 그런 우려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정도 범주엔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러한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조금 반도체 종목들 없으셨던 분들, 제가 테크닉도 계속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도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은 내 계좌에 담는 게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일단 봐야 되느냐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금요일 종가 15만 1,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13만원 만약에 이 부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정말 주저할 거 없이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14만원 이탈하게 되고 13만원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치고받는 공방이 나올 텐데, 그러한 공방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이 구간에서 좀 담으시는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개별 종목의 가장 큰 핵심 추세선은 이 121선이 작동된다라고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121선을 그래서 이거는 깨기 힘들어요. 이거는 깨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2만 7,400원이 121선인데 이 선도 차근히 올라오겠죠. 그래서 13만원대 이 구간에서는 정말 비중을 좀 담아봐도 되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걱정되는 시기, 뭐 미국의 이제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등이 좀 타격을 받는 이슈,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곽동신 한미 반도체 부회장, 이제 투자를 상당히 잘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으신 분이죠. 이번에 자녀들에게 무려 3천억대의 지분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중요한 시점을 해가지고 앞뒤로 이제 일정 기간을 넣어가지고 그 평균 가격을 통해 가지고 증여가를 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 상당히 세게 되죠. 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주가가 사실 상당히 좀 쌀 때 증여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다시 10만원 아래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정도로 뭔가 앞으로 당분간 또 수주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증여 시점을 사실 뒤로 밀어도 되겠죠. 증여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슈가 나오고도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증여 이슈는 확실히 좀 일정의 하나의 좋은 지표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AI 칩 관련해가지고 옆에 같이 사용되는 HBM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CPU 안에 GPU가 들어가서 소통을 하는 구조로 옆에 HBM을 일정 부분 붙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CPU와 GPU를 이렇게 병렬로 놓고 거기에 GPU 하나에 HBM을 계속해서 맞붙이는 그러한 형태로도 패키징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즉 HBM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CXL과도 조금 차이를 두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고속 통신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XL이 이 부분에서는 좀 나중에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HBM의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칩 설계가 변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급한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네들 칩 이번에 이제 블랙엘이랑 그레이스를 합쳐가지고 슈퍼칩, GPU랑 CPU를 합친 슈퍼칩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칩은 늘어나야 되는데 하이닉스에서만 공급을 받기에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겠고 그렇게 이렇게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HBM, 엔비디아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HBM 3칩 이걸 양산을 하기 위한 이러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승인 테스트 통과 사실 8월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거냐? 전체적인 파이가 생각보다 더 크게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HBM에 대한 그 수요를 계속해서 파악해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이닉스 역시도 계속해서 공장 착공 시기를 오히려 빠르게 더 늘리는 그러한 좀 투자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디램 캐파가 조금씩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안정되는 가운데 여기에 이걸 받쳐가지고 HBM 메모리 가격 역시도 사실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CXL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이미 좀 일정 부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NVLink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CPU랑 GPU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소통을 하고 여기에 이제 HBM을 붙여 가지고 메모리 연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작동을 하게 하는 푸다와 함께 NVLink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칩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HBM 수요 증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AI 학습뿐 아니라 AI 추론용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위상은 견고해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HBM 수요는 계속해서 일정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램 시장 내에서 비중도 HBM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사실 이 자본주의의 그 꽃을 피우고 있는 거는 결국엔 전방의 AI 기술, AI 산업으로 통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성장이 멈춘 자본주의는 사실 큰 위기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컨텐츠, 유의미한 작업물들을 계속해서 AI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4사의 카펙스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당선되든 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아니면 바이든을 대신해서 누가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건 이러한 기술주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산업의 증가는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기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 가지고 혼란이 나오는 기회는 차익 실현과 그 다음에 주식이 좀 없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의미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별 종목들, 다른 종목들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시기는 맞아요. 언제든지 새로운 대장. 한미 반도체가 먼저 랠리를 좀 이끌었었고 이수페 타실 수 있었지만 2024년에 스타는 테크윙이 되기도 했었죠. 제2의 테크윙, 제2의 한미 반도체를 계속 찾아야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뭐 주요 지수들이 10% 이상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종목들도 한미 반도체 역시도 지금 20%가량 고점 대비 3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는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대응을 좀 준비하고 바로 실현하시면 아주 좋은 리스크 대비 리턴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렇게 토요일 날 영상을 지금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시장은 좀 변동성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대응 전략 미리 가져두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의미 있겠고 삼성전자 역시도 여기서 뭐 당분간 조금 8만 원 아래 볼 수도 있겠죠. 8만 원 초반까지 이런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는 그러한 전략들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두시고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좀 최근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이벤트와 함께 좀 반도체 종목들, 기술주들 불안한 모습들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우려를 기회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